떨어진 것도 다 다른데 그 나름대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것이 저거보다 더 좋고 나쁘다는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선악파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좋다고 하고 어둠이 나쁘다고 하는데 어둠하고 빛은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것도 구분을 줬지만 선도 필요하고 악도 필요한 거고 악이 선일 수 있고 선이 악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여자가 우월하고 남자가 열등하잖아요. 집안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학파적인 사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해쳐야 된다. 그래야 변화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체라는 게. 요 얘기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참고해보면 이제 뭔 얘기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과거에 내가 이런 철학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이데커도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이데커가 뭐 자기 철학에서 사람들이 상상이죠. 뭐, 한 대 남의 걸 갖다 썼는데 내가 누구 걸 영향을 받았다는 걸 줄을 안 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는 짓이라. 심지어는 노자의 어, 철학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읽었는지 안지를 모르는데 읽어본 이제 이 철학책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틀림없이 노자를 뭐 번역하려고 했다는 말도 있으니까 읽고 영향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게 노자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빌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롤랑 바르트 얘기로 말하면 텍스트는 결국 편집인데 책이라는 것. 그 뭐 사라지느라는 그 발자국 책을 한번 소개한 일이 있죠. 남들에게 갖다 쓴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뭐 알레고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남의 걸 갖다가 편집한 거에 불과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리다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철학자들 걸 다 갖다가 편집해서 자기 철학을 만드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자기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연이라는 얘기, 차연이. 그 차연을 붙잡고 가셔야 돼. 데리다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도 차연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기계라고 할까 이런 걸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 데리다의 철학을 얘기하는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벌써 육체도 달라졌고 정신도 달라졌고 마음도 달라지고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직관적으로 봐야 될 이 부분이 그 차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연이라는 말을 그 디페랑 뭐 프랑스 말하는 그 이제 영어로는 디퍼런스인데 그 중간에 이제 이를 A로 바꿔가지고 그게 차연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만드는 차이는 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요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순수 지속에서의 그 직관을 보는 거하고도 다르고 그 시간성만 봤거든 계속. 그리고 이 가규정을 규정으로 바꾸는 능산점 신칸트 학파의 그거하고도 다른데 그 직관으로 바라보는 그 시점은 거기 비슷한 것 같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차이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냐면 어, 미래로부터 현재로 과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만 보고 또 살아있는 걸 중심으로 봤다 그러면 이건 살아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차이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다.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차이에서 변화가고 있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 시체가 죽은 상태에서 또 변해가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형태가 있다가 점점 무너져 갖고.
뭐 불에 타서 재가 되기도 하고 땅에 묻으면 흙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무생물은 어떠냐? 흙도 가만히 있질 않죠. 흙도 끊임없이 변한다. 산성화되기도 하고 뭐 또 무슨 비를 맞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앉아있는 의자나 책상은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살아있죠.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 살아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끊임없이 차이 내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무슨 쇠도 그냥 강화처럼 보이지만 계속 변하잖아요. 녹슬고 변하고 한참 세월이 지나면 쇠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조금씩이지만 차이 내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다. 차이를 만들어나고 있다. 변화란 말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옛날에 쓰던 식상한 단어이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차이원에 의해서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가장 정확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은 차이를 통해 차이를 만들어가고 언어를 통해서 규정되어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그 텍스트의 세계다. 이 세상은. 차이원과 차이와 텍스트의 세계로 돼 있다. 그럼 텍스트 밖, 언어로 되지 않은 세계는 무한히 넓은 존재의 세계인데, 그걸 무라고 표현해도 되고, 초월의 세계로 표현해도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연과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진학파적으로 뭐 선과 악이 있고, 뭐 선은 더 좋고 나쁘고, 뭐 악은 나쁘고, 빛은 뭐 좋고 어둠은 나쁘고, 말은 더 우월하고 좋고, 글은 열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진학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고 선학파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이 얘기를 한번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생각을 쭉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레르 마을 같은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차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차이를 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차이를 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차이에 의해서 차이를 만들어내기 이 밖에 텍스트 밖에 무한한 세계, 무의 세계 아직 규정되지 않은 그런 세계를 시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읽기에는 어렵죠. 뭔 얘기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말레르메를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좋아하고 어, 그런 문학적인 영역에서나 철학적 영역에서 다양한 소스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이런 카피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진짜인데 그런 이제 들이다 스스로 답답한 그러한 철학을 전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 책을 썼는데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뭐 말장난이냐 뭐냐 이렇게 근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음, 하이데거의 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 데리다의 차연과 차이를 이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만큼 이제 그 부분이 좀 남이 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번 이해가 되시는지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